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매일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서혜 작가의 단편소설 8개월 낭독해드릴게요. 다소 흥미로운 제목이죠. 8개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최서혜 작가는 본명이 학송이고 서혜는 호입니다. 1901년 함경북도 송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각지로 전전하며 쿵파리, 나무장수, 두부장수 등 밑바닥 생활을 뼈저리게 체험했지요. 이러한 체험이 그의 문학에 바탕을 이뤘습니다. 가난 때문에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는 청춘이나 학지광 같은 잡지를 읽으면서 독학으로 문학 수업을 하고 이들 잡지에 투고도 하는 등의 습작기를 보냈습니다. 1924년 초에 단편소설 토혈을 동아일보에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10월에는 이광수의 추천으로 조선문단의 고국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죠. 이 작품이 바로 문단 데뷔작입니다. 이어서 탈출기, 기하와 사륙을 발표하면서 신경향파 문학의 기수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탈출기는 살 길을 찾아 간도로 이주한 가난한 부부와 노모, 이렇게 세 식구의 눈물겨운 참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한 작품인데요.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서혜 작가는 작가 자신의 체험을 서술적인 필치로 빠르게 이끌면서 넓은 공간과 긴 시간을 폭넓게 장치했는데요. 이것은 여타 소설가들과는 달리 최서혜 소설의 독특한 소설사적 위치를 규정하는 특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최서혜 작가의 작품들이 몇 편 올라가 있습니다. 불쌍한 오누이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누이 동생을 따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만큼은 꼭 들어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누이 동생을 따라 잊지 마시고요. 작가의 대표작 탈출기, 그리고 가난 때문에 빚어진 일들을 소설로 쓴 담요, 이 작품은요 참 눈물나는 소설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아내의 자는 얼굴 함께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서혜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편소설 8개월 소개해드립니다. 1926년 9월 동광에 발표되었는데요. 화자인 나는 가난한 문필가입니다. 나에게는 10년이 넘은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병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위산을 먹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위산을 먹으면 좀 나아지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병원에 가보라고 난리죠. 하지만 병원에는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건강을 늘 걱정하는 아내는 결국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 옵니다. 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죠. 과연 주인공은 병원에 가서 위병을 잘 치료하게 될까요? 제목의 8개월은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서혜 작가의 단편 소설 8개월 낭독해 드릴게요. 내게는 심한 병이 있다. 그것은 위병인데 벌써 그럭저럭 10여 년이 된다. 철모를 때는 그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또 알아누우면 과자며 과일 사다 주는 재미에 앓고도 싶은 적이 있었지만 한번 고단한 신세가 되고 또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때 와서는 병이란 과연 무서운 것이라는 느낌이 더욱 커진다. 한번 병에 붙잡히면 만사가 그만이다.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위가 찢어지게 아픈 때면 너무도 괴롭다. 병의 쓰림을 모르면 건강의 행복도 모른다고 어떤 벗이 나하고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병이 없기만을 소원한다. 더구나 내 처지로서 병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할 일은 많은데 병은 나고 병은 났대도 고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나는 늘 위산을 먹는다. 이것도 먹기 시작한 지가 3년째다. 그전에는 그것도 못 먹었다. 친구들은 위산을 먹는 것이 버릇된다고 나무란다. 의사에게 보이고 상당한 약을 쓰라고 권한다. 그러나 나는 들은 채 만체하고 위산을 여전히 먹는다. 권하던 친구들이 혀를 차면서 이제 버릇됐다고 나무란다. 나는 구태여 거기에 변명을 하지 않는다. 내 병에 태전위산이나 호시위산이 꼭 상당한 약이 아닌 것은 나도 잘 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쓰면 내 위장에 잘 맞을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이 위산을 먹는 것이다. 병은 심하고 괴롭기는 하고 그래도 살고는 싶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다. 병원에 가자면 적어도 2, 3원은 가져야 2, 3일 먹을 약을 가져올 것인데 반면 위산은 2, 30전이면 3, 4일분을 살 수 있으니 그것을 먹는 것이다. 위산 서너 번 먹을 것으로 병원에 가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친구는 말한다. 내게도 그만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래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2, 30전은 쉽게 생겨도 2, 3원은 어렵다. 또 2, 3원이 생기면 집이 생각나고 쌀과 나무가 먼저 생각난다. 우리같이 궁한데 떨어지고 생활에 얽매이고 보면 그럭저럭하여 완전한 치료법을 못하고 만다. 어떤 때는 핏대가 서고 이가 뿍뿍 갈리도록 괴로우면서도 그저 위산으로 다졌지 병원으로 못 간다. 어려서 가세가 밥이나 굶지 않고 또 어머니가 계셔서 모든 것을 살피실 때는 머리만 뜨뜻해도 의사를 부르고 약을 짓고 죽순다, 미음을 다린다, 과자를 사온다 하였다. 더구나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금지오겹같이 길러졌다. 그렇게 호강스럽던 팔자가 하루아침 서리바람에 궁줄로 틀게 되어 어머니와 천리나 멀리 갈리게 된 뒤로는 넓으나 넓은 천지에 한 몸도 용납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병까지 심하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병이나 없어야 할 터인데 병은 돈과 다툰다. 돈주머니가 무거우면 병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병주머니가 무거우면 돈주머니가 가벼운 것이다. 병은 가난과 삼색연분을 맺었는지 떨어지기를 싫어한다. 이리하여 나중은 툭툭하는 이 심장의 고동을 끊어서 북망산에 한 줌 흙을 만든다. 그러면 세상에는 돈주머니 크니만 남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이들도 때로는 병에 거꾸러진다. 잡담은 그만두자. 하던 이야기나 어서 하자. 그래 위산을 먹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듣는 듯 하더니 요새 와서는 귀가 떠졌다. 가슴이 뻑적지근하고 배가 빽빽하며 명치 끝이 찢어지게 아픈 때에 태전위산을 2숟가락이나 3숟가락만 먹으면 배에서 우르르 꿀 쫄쫄 하면서 고통이 없어지던 것인데 요새는 3숟가락은커녕 10숟가락, 20숟가락을 먹어야 그 모양이다. 참말 인이 박혔나? 버릇이 됐나? 그렇다면 여간 큰일이 아니다. 왜 당신 요새는 진지 안 잡수세요? 응? 몹시 아파요?
한 끼에 3공기, 4공기 먹던 내가 한 공기도 못 먹고 배를 만질 때마다 아내는 걱정을 한다. 밥 못 먹지, 고통이 심하지, 살아갈 걱정이 있지. 요새 내 꼴은 피골이 상접이 되고 얼굴이 푸르고 헬끔한 것이 한심하게 되었다. 밤에도 곤히 자던 아내가 2-3번씩 일어나서 내 배를 만지고 등을 누른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지가 저리고 없던 기침이 나며 정신까지 아득하여졌다. 실없는 친구들은 날더러 아내와 너무 좋아해서 여윈다고 하나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친다. 여보, 왜 당신 내 말은 안 들어요? 병원에 좀 가보세요. 글쎄, 병원에 가봐요. 내가 몹시 괴로워서 굶글 때마다 철없는 아내는 갑갑한 듯이 말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별 대답을 하지 않다가도 정 못 견디게 졸으면 여보, 글쎄 내일 아침거리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병원에 어떻게 가요? 하고 코웃음을 친다. 굶어도 병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아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진다. 병에 괴로운 나는 그것이 또한 괴롭다. 하루는 아침에 일찍 아내가 어디 갔다 들어와서 밤새껏 병으로 신고하다가 흐뭇이 누운 나를 보면서 여보, 오늘은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응? 하고 돈 5원을 내놓는다. 이 돈 어디서 났소? 나는 눈이 둥그레서 물었다. 글쎄, 가지고 가보세요. 뉘게서 빌렸어요. 하는 아내는 그 돈 나온 곳을 묻지 말아달라는 빛을 흘렸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당신 그 반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내의 왼손을 보면서 물었다. 대답 없는 아내는 머리를 숙였다. 그 반지는 작년 가을 우리가 결혼할 때 부산에 있는 어떤 친구가 기념으로 지어준 결혼 반지다. 아내는 그것을 퍽 사랑하여서 늙어 죽어도 끼고 간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출입할 때 신는 구두와 입는 의복과 드는 파라솔까지 전당포에 넣어놓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도 그 반지만은 만지고 만지면서 그저 끼고 있었다. 그러던 반지까지 잡혀서 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아내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도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노릿한 살에 하얀 반지짜리가 뺑 돌려난 아내의 왼손 무명지를 볼 때 내 가슴은 찢겼다. 오장은 끊겼다. 눈물이란 정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술만 타는 것이다. 여보, 당신은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요? 응? 누가 반지를 잡히랍디까? 어서 가서 찾아와요. 어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나는 도리어 아내를 나무랐다. 신락 같은 내 목숨을 걱정하는 그에게 노염을 보이고 강박을 했다. 소리 없이 앉아있던 아내는 눈물방울을 치마에 똑 떨어뜨리면서 일어나 나갔다. 내 가슴은 찢겼다. 나는 후회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마루로 나갔다. 이때 아내가 내 앞에 있었다면 나는 그를 얼싸안고 울었으리라. 아, 내가 왜 그를 나무랐나? 그러나 그때는 벌써 아내가 문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나는 마루에 쓰러져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운수가 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떤 잡지사에서 원고료 30원이 나왔던 것이다. 30원. 목 굵고 배부른 분들이 들었으면 하루 동안 소풍하는 자동차비도 못 될 것이라고 코웃음 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한 달간 생활 보장이 되는 것이다. 고르지 못한 세상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아내는 돈을 보자마자 여보, 이번에는 당신 꼭 병원에 가세요.
하고 여러 날 신음으로 쑥 들어간 내 눈을 보면서 웃었다. 싸전과 반찬 가게에서도 이제는 외상을 주지 않아서 이틀이나 좁쌀죽을 먹었고 그것도 없어서 아침을 굶었던 판이라 병원보다 급한 것은 쌀과 나무다. 그러나 싸전과 반찬 가게에 빚을 갚고 쌀과 나무를 좀 사더라도 담배값이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으랴? 기왕 빚을 다 못 갚는 판인데 얼마쯤 갚을 셈 치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네? 여보, 몸 튼튼한 것이 제일이지. 하고 아내가 하도 권하는 바람에 나는 총독부 병원으로 갔다. 안국동에서 총독부 병원까지 가려면 꽤 멀건만은 왕복 전차비를 생각하고 나는 술렛골로 걸어갔다. 10전이면 두부 한 모, 솔가지 한 묶음 값이다. 한 끼는 넉넉하다. 총독부 병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 발은 무거워졌다. 바른 손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5원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5원이면 두 입이 열흘은 살 수 있다. 약을 먹어서는 일주일도 못 먹을 것이다. 그나마 일주일에 효과가 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 되는 것이다. 그 대신 1원짜리 위산을 사면 보름은 먹을 것이고 남는 4원은 나무, 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만 우뚝 섰다. 도로 돌아 나왔다. 나오다가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이렇게 몇 차례를 하다가 무료과로 들어갔다. 길가에 있는 나무와 돌까지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얼른 뛰어 들어갔다. 안에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다. 내가 아는 의학생들이 저편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네들 눈에 띄면 나의 자존심이 꺾일 듯이 나는 불쾌하였다. 또 돈으로 인정을 사는 이 사회에서 무료로 병을 보아준다는 것 어쩐지 미덥지 않은 생각이 든다. 나는 그만 나왔다. 나올 때는 들어갈 때보다 더 바삐 뛰었다. 병원 문 밖에 나서서 솔레골에 들어서는 때까지도 조롱과 모욕을 담은 눈깔이 뒤를 따르는 것 같아서 머리를 못 돌렸다. 뭐래요? 약 가져오셨어요? 집에 이르니 아내는 반갑게 묻는다. 네, 나는 흐리머리 대답하였다. 아내는 곁에 와서 내 호주머니를 만지면서 응? 어디 약 좀 봐요. 그래, 뭐라고 해요? 나는 대답이 구구하였다. 더구나 약까지 보려고 하는 판에야 어떻게 자백을 하지 않으랴? 나는 크게 웃었다. 어째 그렇게 웃었는지 나도 모른다. 무슨 일이 틀어지고 되지 않을 때면 나는 그렇게 웃는다. 웃자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웃음이 한숨처럼 저절로 나온다. 약을 집어내려고 내 호주머니에 넣었던 아내의 손에는 5원의 지폐가 집혀 나왔다.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아내의 낯빛이 변하였다. 그는 지폐를 방바닥에 던지면서 쓰러졌다. 낯을 가리고 쓰러진 그의 등은 고요히 자주 오르내렸다. 그는 우는가? 내 목숨이 중한 줄 내 어찌 모를까? 아내의 걱정이 없어도 걱정되거든 하물며 아내의 걱정이 있음에랴. 좀 웬만하면 나 편하고 그가 기쁜 일을 왜 못하랴? 나도 눈에 눈물이 돌았다.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모두 부숴버리고 싶었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가보세요. 글쎄, 내가 아프면 당신 두루마기를 잡혀서도 병원에 보내면서 당신 몸은 왜 생각지 않으세요? 울던 아내는 문 앞에 시름없이 던져졌던 지폐를 집어준다. 이번에는 가까운 병원에 갔다. 낮이 가까워오는 여름볕은 뜨겁다. 고루 거각이 늘어선 장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때가 오락가락한다.
무슨 일들이 있는가? 무엇이 그리 바쁜가?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산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병원이란 참말 한번 가볼 곳이다. 사람의 목숨을 판단하는 곳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줄이 얼마나 길고 짧은가 궁금하거든 점이나 사주를 보지 말고 병원에 가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병난 지 오래세요? 네, 한 20년 가깝습니다. 왜 고치지 않고 그냥 버려두셨어요? 대단히 중한데요. 무슨 병인가요? 고칠 가망은 있습니까? 윗뿐이 아닙니다. 폐도 좋지 않고 신장도 나쁜데 공기가 깨끗하고 고요한 데서 자양분 있는 것을 잡수시면서 한 1년 치료하면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마는 그냥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면 8개월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의사와 문답한 말이다.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픽 웃었다. 고쳐봐서 못 고치는 것은 하는 수 없지만 고쳐질 병을 버려두게 될 때 그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떤 데 대한 악으로 변한다. 시시각각 먹어들어서 신락같이 남은 나의 목숨줄이 보이는 것도 같고 또 일변으로는 을에 그러하려니 미리 기다리던 소리를 들은 듯이 우습기도 하였다. 나는 약병을 들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의사의 말을 다시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건강하였다면 의사는 밥을 잡수시면 살 수 있으나 굶으면 죽을 것이요 했을는지도 모르겠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자양분을 먹으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치료를 하면 회복하리라는 것은 의사가 아닌 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두부 한 모와 솔가지 한 묶음을 생각하고 전차를 못하는 형세에 요양지를 찾아 멀리는 고사하고 파고다 공원에 가서 앉았째도 첫째 배가 고파서 못할 것이다. 의사는 의뢰할 일이요 의뢰할 소리로 알고 사람의 목숨 신축이 제 손에 있는 듯이 거침없게 말하지만 내게는 사형 선고로 들렸다. 그러나 더 도리가 없는 나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종각 모퉁이로 나오니 헌갓에 대를 문 늙은이가 당화주역을 앞에 펴놓고 꾸벅꾸벅 존다. 저런 짓이나 하지 말고 침통 들고 어디 가서 목숨의 신축이 한 손 안에 있는 의사 노릇이나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픽 웃었다. 그리로 종로 네거리 전차 선로를 건너는데 전차가 땅땅 종을 울리면서 바로 곁으로 달려온다. 나는 눈이 둥글해서 뛰어나가다가 8개월 후에 죽을 녀석이 뭐가 그리 무서운고? 혼자 중얼거리고 또 픽하고 하늘을 보면서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두운 무엇이 흘렀다. 의사의 사형 선고가 우습고 믿어지지 않고 또 우리 처지에는 가당한 말이 아니라 하고 또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픽픽 웃기는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뺄래야 뺄 수 없고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슬픔과 원망과 걱정과 어떤 희망이 흘렀다. 종로, 집, 사람, 하늘, 땅. 이 모든 것을 8개월밖에 못 볼까? 1년치 치료비가 없어서 죽나? 라고 생각할 때 내 주먹이 쥐어졌다. 내게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다. 나도 영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남과 같이 피지 못하고 마르는가? 같은 사람이었만은 같은 사람에게 쪼달리고 쪼달려서 피가 마르고 고기가 마르고 뼈가 말라서 화석 같은 내 그림자가 눈앞에 보일 때 부르진 내 주먹은 더 단단히 쥐어졌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길고 짧은 것과 좋고 언짢은 것을 모르니까 말이지 안다면
확실히 안다면 그 속에서 무슨 변이 일어날는지 누가 보증을 하랴. 이렇게 혼자 분개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나는 미친놈처럼 허허 웃었다. 모든 것이 우스웠다. 세상이 우스웠다. 그것은 어린애 장난 같았다. 내가 쓰는 시도, 의사가 가진 청진기도 모두 장난감 같다. 그것은 미구의 아침빛이 오르면 쓰러질 지새는 안개같이 생각돼서 나는 또 웃었다. 대문 안에 들어설 때 나는 이 마당도 8개월밖에 못 밟는가 생각하고 커다랗게 웃으면서 마루에 가서 앉았다. 왜 웃어요? 응? 또 무슨 일 났어요? 아내가 약병을 받으면서 묻는다. 그때 내 머리에는 그래도 살겠다고 약을 가지고 와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또 웃었다. 최서혜 작가의 단편소설 8개월 낭독해드렸습니다. 마음이 몹시 슬퍼지고 무거워지는 소설이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최서혜 작가의 누이 동생을 따라 강력 추천합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